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이번 달은 부동산 시장에도 빅 이벤트가 산적이 돼 있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예상대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죠. 새로운 청약제도가 발표가 나오고요. 호재로 분류가 되는 3개 신도시 후보지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12월인데요. 저희가 옆에서도 든든한 투자 조언자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또 내일부터는 부쩍 쌀쌀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일찍 귀가하셔서 저희 머님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또 12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덜어드리고 또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랑 쌍방향 소통하시면서 머님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미나 일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문의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2128-8548 이쪽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고요. SNS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저희한테 문의사 던져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을 또 알차게 꾸며주실 이루원 개발의 오늘도 송병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감기 걸리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말끔해지셨네요. 한 주간에. 네. 지난주에 진짜 방송할 때 재채기 나오려고 그러니까요. 콧물도 네.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빨리 또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대표님과 함께한 지도 꽤 시간이 됐고 올해 또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연초에 제가 맞아요. 2017년을 예우다가 네. 2018년을 예운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은행 가서 이렇게 예운다라는 거는 그죠? 자꾸 이제 2017년 뭐 몇 월 며칠, 맞아요. 2000 뭐 이렇게 하다가 네. 2018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는데 적응 좀 하려고 또 이제 하니까 내년 12월이에요. 2019년을 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누구보다 또 아마 바쁘게 움직이신 한 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은 올해 가장 내가 이거 진짜 잘했다,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올해 제가 이제 그 회사 규모를 좀 키우는 것도 잘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집장만 하고 땅장만 하고 이런 것도 잘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정말 잘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잘 커주고 잘 있고 크고 있죠. 네. 또 건강하고 이런 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바쁘시고 또 집하고 직장이 멋이다 보니까 집에 가끔 들른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아마 커가는 모습 보시면서 많이 뿌듯하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 회사가 커지는 거, 어떤 우리 직원들의 어떤 가정들이 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가정들, 각각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같이 이제 저희 회사 같이 이렇게 주말, 주중 없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는, 실제로 회사와 가정을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집사람도 잘 지켜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건강하게 잘 커져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네요. 네, 일도 많이 성공하셨고 가정도 잘 꾸리고 계신데 저희 아마 부동산 글쎄요 올해 그렇게 나는 웃었다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머니맨 통해서 많은 또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주중할 것 없이 굉장히 바쁘셨는데 다 도셨죠. 지금 지방 세미나 일정 마무리하셨나요, 대표님? 저희가 한 1년에 한 150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권으로 주로 하고 2019년 1월부터 큰 세미나부터 해서 저희가 해서 지방 단위로 또 쭉 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또 내년에도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집사람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이지만 좀 어색하지만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저 2019년도에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집사람도 사랑합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네, 많은 또 이제 불을 또
검어지시기 위해서 투자 전략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아마 대표님도 믿고 저희 머님을 네네네.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힘 또 받아가시고 하트 이 사랑도 같이 가정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머님의 시청자분들께도 아마 나눠주신 걸로 알고 저희 또 오늘 순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일단 세미나 일정 궁금해하시니까 먼저 안내 도와드릴까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네. 내일이죠. 내일 저희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세미나를 1시 반부터 4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방송에서 이렇게 못 듣는 얘기들도 세미나 오시면 저희가 싹 풀어드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도로 하나 건물 하나 차이에 따라서 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산평가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세미나 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영등포에서 저희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고요. 네. 그래서 내일 그리고 월요일 날 세미나니까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와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로 수도권에서 세미나 일정이 예정이 돼 있어서 뭐 근거리뿐만 아니더라도 마음만 있으시다면 그렇죠 시간과 날짜가 그럼요. 맞으실 때 네네네. 세미나장 방문하셔서 송병현 대표와 또 진솔한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왕십리 한번 다시 가네요. 영등포구 얘기 많이 했던 쪽인데 최근에 왕십리 보니까 뉴스가 많아요. 뭐 역세권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왕십리역 바로 앞에고요. 네. 그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지금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서 네. 오래된 가옥들이 이게 첫 스타트점이다. 그래서 그 주변이 가면 갈수록 신도시 개념으로 굉장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마용성 그랬는데 네. 실제로 영등포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이쪽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왕십리, 강동, 성동구 일대에 네. 직간선에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보니까 그쪽이 바로 역세권 바로 앞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도 순차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성동구 자체가 네. 가격이 빠지지 않는 시장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굉장히 힘 받겠네요. 네네네. 성동 쪽으로 해서 이제 한강변이 보이는 네. 실제로 지금 역세권 바로 앞에 50층 주상복합. 그렇죠. 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한강이 보이는 바로 앞에 쪽이죠. 네, 네. 그래서 경수중학교 그 앞쪽 길입니다. 그 앞쪽으로 해서 네네. 한강변이 바로 보이는 이 블록 자체가 전체 50층 규모. 와, 어마어마하게는 어떤, 눈에 딱 띄겠어요. 개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성동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네. 위, 아래, 옆에, 밑에, 중간 할 것 없이 전체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성동구 오늘 뭐 성동구하고 영등포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먼저 좀 성동구, 영등포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구 구성을 좀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가구 구성? 가구 구성. 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유교적인 문화권에는 안 맞는 얘기지만 네.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는 형태.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실제로 결혼이라는 그 단계에 넘어가지 않고 실제로 살면서 네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 이게 유럽 같은 경우 60% 70% 되게 이렇게 보편화돼 나온다고 그래요. 있잖아요. 네네, 네네.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홀가정 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는 이런 구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네. 보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거쳐야만이 결혼을 갈 수 있는 구조가 99%다 거의. 맞지. 예.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뭐 제도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네. 구조로 혼인 신고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둘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구조. 이게 지금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미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꼭 주거지를 차지하는 이런 구조, 결혼을 거쳐가는 이런 구조가 아닌 네네.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구조, 월세 시장으로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아, 월세 시장이. 네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좀 약화되고 월세 시장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좀 커지는 이런 구조. 네네. 그 다음에 세대 구조로 봤을 때 큰 가구는 큰 가구, 작은 가구는
작은 가구 이렇게 구성을 지을 거기 때문에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집 나름대로 값어치가 좀 올라가는 구조. 네. 그리고 이 시장에 맞게 가면 갈수록 적은 평수의 작은 가정 구조. 점점 또 1인 가구가 그렇죠. 많아지니까 2인 가구. 실제로 서울 인구가 1,100만에서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네. 쭉 떨어지고 있는데 가구 구성은 오히려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아, 그래서 네. 10년 전, 20년 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4인 가족 구성이었다면 평균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2인 가족 구성. 많아요. 앞으로 가면 더 1인 많아지는 가족 거. 구성이 될 수도밖에 네네, 없다. 그래서 네. 핵가족화되면서 가구 구성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구조로 네. 보거든요. 대표님도 그래서 서울에서는 1인 가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쵸. 서울에서는 1인 가구고요. 대전 가면 6인 가족.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계시고. 네. 실제로 서울에 꼭 가구 구성을 않더라도 네. 어떤 직장 관계, 업무 관계 때문에 맞아요. 지방에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거꾸로 지방에 거주지는 있지만 네. 서울에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 많으시죠? 이런 예.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의 전반적으로 주거지 시장이 2019년도에 약간 갭매우기 즉 올라간 호가 시장이 많이 올라간 시장이 있었죠. 네네. 2018년도에 거기에 따른 전세 차입, 전세율이 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떨어진 게 전세가율은 안 올라왔는데 실매매가는 좀 뛴 시장.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네. 이게 조금 올라와주는 이런 타이밍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아. 혹은 전세가율이 안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네. 실거래가 조정을 받으면서 호가 시장 대비 실거래가 시장이 다시 주어지는 그래서 실거래가 갭매우기 시장 네. 혹은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율 갭매우기 시장이 2019년에 좀 있을 거다. 네네. 그 시장이 있다고 한들 전체적으로 서울의 주거지 시장 변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인구 시장 그런 변모가 거를. 좀 이루어지고 네네. 또 공급량은 거기에 좀 따라와 주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2019년 잠깐 어떤 갭을 메우고 나면 2020년도부터 다시 아파트 시장이 좀 뛸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물론 서울 외곽에 곧 이제 발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이요? 신도시 건설, 제3기 네. 신도시 건설. 네. 4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기, 4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시장으로도 좀 확장되겠지만 네. 어떻게 됐든 서울에 사는 인구는 서울 사람들. 그죠?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거기 형편에 맞는 서울 외곽에 거주지를 들은 이런 구조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성동구다, 영동구다 오늘 이제 갈 지역들. 지역들이지만 네네. 그 지역 외에 25개 자치구 서울은 아파트값 잠깐 조정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잠깐 조정이라는 말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들 네, 네.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아파트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가격대 보시면서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이런 네, 상황인데 네,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지 왜 전반적으로 잠깐의 조정이 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나올 네, 건지를 네, 네. 좀 큰 틀에서 보면서 좀 전략을 짜 나갈 수 있는 또 잡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왕심리로 그럼 다시 조금 돌아가 볼까요? 네네. 네, 대표님. 네. 왕십리가 실제로 가격대가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진 게요. 네. 그 앞쪽에 있는 강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네, 네. 강남이 2013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2014, 15, 16년도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서울의 공급량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이 적었던 시장에서 네. 강남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즉 멸실되는 것 대비 공급되는 양이 적었던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처하는 이런 구조로 강동구, 강진구, 그쪽으로 네, 성동구 확장이 된 일대에 거군요. 네. 가계가 좀 뛰었다. 많이 뛰었죠. 예, 네. 많이 뛰었죠. 그래서 네. 17, 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이 시장이 뛴 시장을 강하게 끌어들이면서 받아들인 지역이 바로 성동구 일대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겠죠. 네. 네네네. 네. 최근에 아까 저희가 뭐 재정비 사업들 어떤 재개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성수동 주변, 왕십리 주변으로 굉장히 속도를 빨리 좀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 네. 정도 가면 또 내후년에 총선과 대선이 또 있네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수표 어떤 정치적인 공약
공공약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정권이 바뀔 무렵해서 주거지 시장 개발 기조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 정치 기조, 경제 기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 2019년을 잘 넘기고 나면 2019, 2020, 2021년도 앞으로 2년, 3년 그 안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신개발 시장이 같이 함께 아우러져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새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네. 가격 반등이 또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또 주어집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바뀔 때 이때 타임에 잠깐 조정받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한번 가격 더. 반등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정권이 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서울은 잠깐 조정받고 빠지는 시장, 특히나 이쪽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많이 끼고 있다고 가장 그랬어요. 활발한 거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첫 스타트점으로 50층 규모의 지구 단위 개발, 특별 구역 지정을 해서 네.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내에서 가장 스타트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 어떤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네. 성동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일대로 지금 잠깐 조정받는 타이밍이니까 내년 가을 정도 해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시장을 들어가도 전혀 손색가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도 성수동 재개발 사업 권역의 그 사업 대상지가 빨간 블록으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서울숲 일대가 신흥 구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쪽하고도 조금만 5분만 남짓해서 뒤로 가도 완전 낡은 주택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쪽 재개발 사업에도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여기가 이제 재개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개념으로 개발이 네. 이루어지는데요. 학교도 잘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네. 넓은 강이 있고요. 네, 네. 뒤로는 또 공원들이 조성이 되고 옆으로도 대학도 또 끼고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지금 낙후된 지역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네네. 순차적으로 네. 개발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낙후적이 꽤 때문에 있죠, 뒤쪽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요 기존 주택지에 이주민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주거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2년간 또 들어가 살아가는 구조. 그래서 이주자 택지로 그냥 현금 청산해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실거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에다가 네. 그 뒤쪽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서면서 멸실 혹은 단기 이주민들이 또 발생됐죠. 많겠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이 일반 분양으로 또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네네.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한 3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갭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쪽이요? 오늘 둘 다 가고자 하는 영동포구와 성동구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은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십리 쪽에 대형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을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더라도 훨씬 더 탄력적인 앞으로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저희가 가볼 곳이 저희랑 가까운 또 영등포인데 영등포는 지금 마용성 얘기하시면서 올해 가장 많이 다뤘던 지역 같기도 해요. 사실 저희가 영등포를. 네네네네. 네, 지금도 많이 상점 몇 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또 상점 몇 개가 이루어지겠죠? 영등포는. 네. 영등포는 지금 아까 마용성 얘기했던 성동구보다 조금 가격이 좀 낮습니다, 네, 의외로. 네. 왜냐하면 여기는 개발 기조를 그 가운데에 있는 여의도가 지금 꽉 누르고 있거든요. 여의도가. 네네. 그래서 네네.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께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토부하고 좀 협의가 좀 안 됐고 논의가 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잠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논의가 될 수 있고요. 빠르면? 내년 후반기에는 용산구와 영등포 특히나 여의도를 함께 개발 여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금 김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은 좀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은 나지만 네. 지금 여기 이 자체에 낙후되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개발 기조로 간다고 해서 급격히 막 2017년, 18년도에 상반기에 올랐던 것처럼 막 급격한 지가 상승을 그때는 정말 많이 올랐던 뛰어넘기는 좀 거고.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완만한 성장세로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계부처, 네. 정부 부처에서 협의만 잘 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방향성은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그 정도로 네네네. 해서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등포 정비구역을 저희 조금 한 번 더 확인 도와드릴까요? 네, 지도 보면서. 실제로 영등포를 보시면 여의도는 빼놓으면 안 되고요. 네. 여의도는 뭐 전체적으로 국회의사당 쪽으로 빼고 그 뒤에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공원이죠. 여의도 공원 네네네. 밑쪽으로는 재건축 시장으로 꼭 가야 된다. 재개발 시장도 일부 또 가야 외관 되고요. 보면은 빨리 해야 될 것 같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 굉장히 불편스럽고요. 네. 실제로 가격이 뭐 비싸니까 이런 데를 개발 호재를 넣으면 안 된다. 또 가격이 너무 뛰게 되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잘못된 부분만 또 야기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워낙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기조라서. 맞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여기에 사신 분들한테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저도 하나 갖고 있으면 개발 기조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됐든 여기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발 기조에서 자꾸 빠지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투기 세력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안 맞는 시장이거든요. 제가 이쪽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요. 어때요? 상당 부분이 네. 뭐 저희가 볼 때는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뭐 장기 뭐 20년 정말 오래 거주하신 분들. 굉장히 뭐 네네. 여기 실제로 여기를 초창기에 개발했을 때 신시가지 만들 때부터 들어가서 네네.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너무 불편함이 많다. 네네. 그래서 어떤 투기나 혹은 지가 상승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으로만 보고 개발 기조를 억누르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이런 구조로 네. 좀 한번 시각을 바꿔봐야지 않을까 보여주고요. 네. 영등포 하면 영등포 구청역 주변, 그 다음에 영등포역 네. 주변 이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등포 구청 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끼고, 네. 위쪽으로 이제 당산역이 또 주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일부 조금 개발을 해놓다 보니까 네네. 그 지역이 지가 상승이 오히려 뛰었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자체로 해서 영등포구청역과 물레역, 그 다음에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네. 당산역까지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혹은 도시정비 사업이 꼭 움직여야 된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도심에 맞지 않는 이런 구조도 좀 있고요. 맞아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에 공업지 형태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업지라는 개념이 잘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와 공업지를 합친 산업지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산업지요. 네네. 그래서 네. 영등포의 바로 앞쪽으로 나가면 금융 허브 여의도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여의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4차 산업군을 영등포에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 어차피 공업지로 있는데 공업지 형태가 지금 많이 퇴색됐거든요. 네네. 이 문 닫고 공업지가 있는 데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제조, 생산에 맞춰져 있는 공업지 형태인데 이 지역을 이미 종상행이 이루어지면서 준공업지로 이미 바꿔놨습니다. 준공업지는 제가 방송에서 살짝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준공업지는 상업지와 중업지 역할을
주거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물류센터, 백화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뭐 문화센터도 큰 대형 문화센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주상복합도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수적으로 개발하면서 오히려 국수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10년, 20년 되면 난개발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개발 기준에 맞지 않는 형태의 개발 구조가 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의도와 영등포가 함께 어떤 산업군과 네. 금융권이 함께 아우러질 수 있는 시너지 내면 좋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구조. 그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그다음에 KTX도 지나가고 있고 네. 열차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네. 주거지, 종합 쇼핑몰, 그다음에 큰 대형 유통몰, 그다음에 금융몰, 또 산업몰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1등 가는 자치구가 일번째.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간도 물레동 일대도 이제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또 이제 들어설 예정이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 호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대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개발은 해줘야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 데가 없죠. 강남 일대도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들어가지 못하니까 팔거나 사거나를 못하고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호가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놓지도 못하는 네, 시장.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네. 사회적인 지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탄받고 있는, 그죠? 뭐 말이 같은 말이 반복됐는데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는 강남에 20, 30억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부자네? 아니면 투기 세력이네? 이런 시각적인 어떤 지탄은 좀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사신 분들은 좀 고령화돼 있고요. 또 연로하신데 개발 기준은 강하게 지금 작용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화하지는 않고 있는 이런 형태.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내수 시장에 뭐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주거지 시장의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는 어느 충분히 정도 영향이 있을 영향이 수 있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묶어놓고 있거든요. 오래된 집, 낙후된 집, 혹은 뭐 단독주택집, 영등포 이쪽 단상동 일대로 가게 되면 단독주택집인데 뭐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호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네.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근데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연로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기조가 강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수용된다든가 혹은 이주민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 자금을 자녀들한테 준다든가 네. 아니면 그 자금을 소진을 한다든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막 눌러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집가 호가는 올라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만 그냥 꽉 누르고 있는 주머니에 이런- 사실 여윳돈은 네네네, 좀 맞습니다. 부족한 또 그래서, 유동자금이 네. 실제로 2020년, 네. 2021년도 다음 정권이 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네.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구성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오늘 큰 얘기로 가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서울만 기준으로 봤어도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노후된 도시를 신도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지역. 그게 바로 서울이고 네. 서울 안에서 성동구가 그리고 지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 영등포구는 선두주자는 아니더라 후발주자로서도 힘이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네. 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뭐 중요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두 지역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지역과 관련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왕십리로 찾아갑니다.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등포로
또 저희가 찾아갑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역시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세미나 날짜하고 시간 그리고 장소 잘 체크해 주셨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가지고 또 송병은 대표와 함께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졌어. 얘기가 오늘 많아가지고 월말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안 말려주면 끝도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말려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님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 여기 거주하는데 좀 아프고요. 마포세요? 네, 근데 네. 지금 상담 문의- 받을 거는 네, 네. 어디서? 무슨 오늘 문의 주실 지역은 어디세요? 성북구요? 기름동. 네, 네. 기름동 네. 주소 조금 더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기름동 네. 저기 1차. 네. 아, 기름동 1차 네. 자이 아파트요? 네, 1차 아파트. 네, 네. 네네네. 네. 몇 평형이세요, 시청자님? 24평. 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 거는 마포시라고 하니까 지금 임대 주고 계세요? 네. 아, 네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2016년에 샀거든요. 네, 2년 전에. 네. 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가지고 네네. 가야 되나. 최근에 주택을 좀 보유하고 있기가 조금 부담이 되시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호가 상승 많이 없다면 좀 매도 계획도 약간은 잡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니 뭐 네.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싫은데 전망이 앞으로 어떤가 그게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좀 상담 들어보시면 조금 방향성도 잡히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예. 네,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신지는 네, 요즘 아무래도 서울 많이 다른 지역 흔들리다 보니까. 아파트는 엄청 올랐는데 왜 네. 여기는 잘 안 오르는가 지금 고민을 좀 하실 수도 기름도. 있고요. 네. 지금 그 지하철로 4호선 그다음에 우리 신설선이 올해 이제 개통까지 했는데 네. 이게 좀 힘이 좀 덜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교통호재에 들었을 것 비해서?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네. 지금 파실 게 아니라 갖고 가셔야 되는 물건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안 오른 이유는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촉진 구역이 강하게 지금 작용되다 보니까 네. 어떤 투자의 코드가 한 곳으로 좀 몰리지 않고 분산됐던 시장 중에 한 곳이 성북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시장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호가가 좀 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주변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이 움직이고 도시 정비 촉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이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좀 덜 올랐다. 네. 저평가됐다가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갖고 가신 게 맞고 평수도 24평이면 임대 좋기도 굉장히 좋은 되게 인기 이런, 평수잖아요. 인기 평수죠. 네, 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이 움직이면서 멸실된다. 아. 단기든 장기든 멸신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수요가 많겠네요. 그래서 네, 네. 내년부터는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걸로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네네. 네,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답을 내드렸는데요, 네네네. 시청자님. 예. 네, 도움이 조금 되셨어요? 예. 네. 좀 답답한 게 풀리셨나 봐요. 예. 네. 항상 이거 보고 있어요 방송을.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전화 잘 아이고, 주셨습니다. 네. 네. 혼자 좀 답답하셨다고 하는데 잘 해결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또 생기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해요. 네. 저희가 이쪽에 아파트를 네네. 한해서 봐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이 지역에 해당이 맞습니다. 되는 거의 지금 조언이셨던 정릉 거죠. 뉴타운, 기름 뉴타운, 네네. 그다음에 미아 정비 촉진구역이 함께 거의 움직이고 있고요. 네네. 제가 아파트 시장만 꼭 보지 마시고 맞아요. 상가나 네. 뭐 다세대를 좀 보라고 하는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아, 바로 성북구 여기예요? 이쪽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은 꼭 아파트 시장만 안 봐도 되고요. 네네.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상가나 뭐 빌라나 네. 뭐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노려볼만 하고요. 기회가 아직까지. 많네요. 네, 기회가 있는 지역이 네. 성북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지역 도와드릴까요? 서초구 서초동 1425-20번지 네. 푸전 빌라요. 네. 향후 전망과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고요. 네. 또 전북 안주군 삼내읍 회전리 1021-5번지 6번지 토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토지는 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 42년 정도 됐어요. 농사지니까요. 네, 이거를 뭐 물려받으신 건가 아니면 사신 건가? 40년이 넘으셨네요. 예, 샀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토지는? 좀 온해하고 있어요. 수박, 배추 같은 거. 그런 거. 농사를 지금 예. 직접 지으시는 거세요?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서울에 있는 서초동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셨어요, 시청자님? 작년 7월 달에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네, 사시고 얼마 안 되시고. 네, 이 두 지역 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네. 서초동은 네. 사기는 했는데 거기 지역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또 얼마 안 됐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전망이 많았죠. 좋은지 안 좋은지 네네. 그것 알고 싶고요. 네네. 토지는 언제쯤 내놓으면 좋을까요? 네. 워낙에 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상태라서 네. 두 지역 다 매도 타이밍이 고민이시네요, 대표님. 네. 제가 얼른 지금 체크를 해놓고 왔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삼내 쪽으로 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밑쪽으로는 3호사don이 이전하면서 지금 주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팔겠다, 사겠다 이런 구조로 잡기는 좀 시기가 안 맞다. 실제로 만약에 판다고 했으면 작년에 좀 팔으셨어야 되고요. 갖고 가신다고 한 3년 정도 갖고 가시다가 팔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호가 시장에서 많이 오르겠느냐? 오르는 거는 좀 낮습니다. 이쪽 삼내 쪽에는요. 가격대가. 그래서 네네. 장기적으로 쭉 갖고 간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지만 자산 가치로서 증식되는 즉 차익이 일어나는 거로는 힘이 좀 투자로 약한 적합하진 지역적이다. 않다. 그래서 예. 막대한 자금을 좀 눌러놓고 가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농사 목적이 아니라면 손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수박 농사. 다만 네. 지금 팔 타이밍을 작년 정도 놨다면 좀 타이밍이 맞았다. 그런데 작년에 못 놨다면 네. 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송천동 일대에 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지금 주거지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요? 그 형성이 한 3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고요. 그 기조에 의해서 그 지역의 내수, 즉 지방 자금이 좀 살아나겠어요. 순환이 되는 네, 이런 네, 형태를 네. 띠고 있고요. 삼내 쪽으로도 해서 삼내 읍권 쪽으로는 지금 개발 기조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기조가 저는 2년에서 늦으면 5년 후면 끝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네. 사이점인 한 3년에서 4년 정도 중간 정도. 봤을 때는 이 땅을 꼭 농사 목적이 아니라면 네. 막대한 자금을 눌러놓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우시니까. 네, 아까우니까 그 정도 시장 가면 어느 정도 호가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3년 안에 바꿔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같은 경우는요, 구입하신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네. 가격대가 가장 셀 때 지금 빌라 시장으로는 가장 가격대가 좀 올라온 그때 이런 시장에 진입이. 좀 사셨다. 그래서 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요, 차익을 보기보다는 원래는 수익 시장이죠. 제가 빌라 시장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새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자주 얘기해 자주 주셨어요. 얘기하죠. 네네. 그 시장을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목적성이 있게 나는 이 시장에 들어가는데 수익용이다. 그러면 맞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네.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보겠다 안 맞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신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는 차익도 많이 올라와 있고 수익도 상당히 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다만 남부터미널, 서울의 남부터미널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개발 기조로 갑니다. 곧. 그래서 지금 차익이 안 나고 있지만 앞으로 2년에서
2년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만 있으면 차익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맞지만 2년만 버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네. 네, 시청자님 약간 비슷하게 조금 더 보유를 예, 하고 예.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조금 예, 더 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추가적으로 더 대표님,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되신 것 같아요. 네네. 두 분이 인사를 나눠주셔가지고 이렇게 빚값이 항상 올라갔을 때 내가 좀 꼭지를 잡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들 네네. 1, 2년 전에 구입하시는 분들 강남권에서 꽤 네네네.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제가 올 봄부터 주거지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제가 아닙니다. 올 여름 땡볕은 좀 피하시고 그 다음 시장을 보고 들어가십시오 했던 게 이 갭 메우기 타이밍이 오면 네. 올 봄부터 뛰었던 거는 금방 내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작년에 구입을 하셨다면 네네. 호가 시장에서 최정점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네. 그 시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2년만 버티시면 될 것 같다. 잠깐 조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셔라.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부터미널 역세권 개발. 또 한 가지는 교통도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는. 네, 3호선 네. 남부터미널 여기 있고. 네. 그래서 수익 시장, 즉 월세 시장으로 전혀 솔선액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내놓기가 무슨 바로 손바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뒤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지금 일본 고속도로, 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산업으로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함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뭐 거리상으로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산책하기는 좋은 정도. 그래서 네네. 예술의 전당 걸어가기 굉장히 맞네요. 좋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살기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약간 꼭지 근처에서 들어갔다가 조정을 못 참고 또 금방 또 파시게 되면은 몸도 힘드시고 내 네네네. 마음도 지치시고 또 실질적인 실익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해도 있으실 것 같아서 꼭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 한번 해보시고 네, 결정을 내려보신다면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지역 저희 도와드릴까요? 주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네. 여기는 충남 천안시고요. 네, 네. 동남구 청수동 409번지인데요. 네, 네. 제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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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데 그쪽이 인근에 지금 관공서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네.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통건물이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보유를 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년 됐거든요. 정도 되셨고. 구입한 지. 네네. 네,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도 좀 사신 거죠? 지금 거주도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도 하시고 계시면서 이 통건물에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네, 네네. 그렇게 또 역시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네, 네네. 2년 정도. 여기가 지금 뭐 천안 밑쪽으로 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논밭이었던 데가 급격히 이렇게 주거지 바뀐대요. 형태로 바뀌는 이런 형태를 예. 띠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시장이 아니고요, 수익 시장이고요. 주변에 공무원 숫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관공서 많다고. 예. 또 한 가지는 교통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차익을 보는 시장이 아니고 네. 수익을 보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거 적합한 게.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다세대나 빌라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목적성이 무엇이었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차익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맞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놔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수익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전혀 손색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차익 반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차익은 조금 좀 더디게 오르거나 혹은 빠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아산 탕정 지역 지구개발 지구가 지금 올해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개발 구조가 갑니다. 그래서 네, 네. 천안 사람들이 아산 사람들이 탕정 지구 쪽으로 많이 빠지는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금도 따라 들어간다. 아, 네, 이게 네네.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차익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네. 수익 시장으로는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아서, 꾸준히 들어와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수익 시장으로 보셨다면 손색 없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과 차익, 특히나 차익 시장을 보고 들어가셨다면 손을 좀 놓는 게 타이밍을 잡아서 놓는 타이밍을 꼭 가지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손을 놓는다면 저는 이제 이 지역이 개발 기조로 가는 구조로 봤을 때 분양 시장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네. 주거지 시장의 분양 시장. 그래서 분양 시장 직전 연도에 그 주변 일대에 호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손을 놓으셔야 된다. 다만 급하게 올해부터 손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년 네네. 상반기 보낸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손을 놓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타이밍을 맞을 것 물색은 좀 같고요. 하셔야 되겠고, 예. 수익으로만 난 들어갔다 그러면 전혀 손색 없습니다. 네네. 네. 이거를 투자 목적을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을 조금 더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조금 결정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셔서 지금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좀 감은 잡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네. 그 타이밍이 아마 궁금하실 때가 한 번 더 오실 것 같아요. 아마 들고 계시다가. 네네. 네. 그때 저희한테 정확한 시점 문의 조금 더 도움 말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목적이 뭐냐. 이게 일단 네네. 명확해야지 방향도 맞습니다. 잡을 수가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대표님. 그 네. 가까운 거리에 지금 주거지 형태의 논이 지금 도시로 바뀌는 지역 형태를 네.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거지 형태가 많이 공급이 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상권 자체나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변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판단했을 때 네. 차익 시장은 아니고 수익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현명한 판단 아마 내려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이든지 결론 좀 더 내리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전화 저희 받아볼게요. 승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쪽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가요. 네, 저는 인천에 사는데요. 네. 인천에 사는데 집을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 네네. 네. 집을 네. 지금 사도 될는지 아, 제가 사서 이사를 궁금해서요. 하시려고 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쪽으로 이사 계획 잡고 계세요, 지금? 네. 제가 네. 그 부근의 송도 근처에 사는데요. 네. 송도가 어떨까 그리고 지금 여쭤보고 아, 정확하게 지금 예정된 쪽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이사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쪽 주소 불러주세요, 그러면. 거기가요. 네. 연수구 송도동 네, 네. 315-1 네. 네. 그리고 319-1 네, 네. 거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막 입주 시기거든요. 네, 아, 네네. 입주도 이루어지고 있고 들어갈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네. 네. 이쪽 한 곳하고 또 후보지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인데 네, 네. 그쪽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려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매매해도 괜찮을까? 요게 궁금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송도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송도는 GTX 비노선이 저는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내년 정도에는 GTX 비노선이 확정을 내야 된다.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그래서 문제네요. 전체적으로 의정부 라인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네. 송도 라인까지는 그래서 여의도까지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도 국제 여기 도시 여기 좀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구조. 신도시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지구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지금 315-1번지 그게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로 할까요? 그러면 송도 139-1번지보다는 315-1번지가 역세권으로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업무지구로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 위쪽으로도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사이점에 자리 잡고 있는
형태로는 가장 좋다. 뭐 특정 아파트 이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주소지로 봤을 때는 315-1번지가 미래 투자 가치는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아마 전세에서 매매하시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과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네요, 대표님. 그래서 사는 타이밍을 굳이 좀 더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내년 봄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내년 봄에 샀을 때 가격이 좀 빠지고 있을 타이밍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지는 저점 찾지 마시고요. 또 올라가는 타이밍을 언제 올라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거지 목적이라면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 생각하셔서 들어가셔도 손색 없는 지역이 바로 송도다. 송도에서도 업무지구 위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다 하시면 좋지만 여유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 315-1번지로 확정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저희 답변을 내드려가지고요. 네,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지표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타이밍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 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송도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께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송도가 근데 가격대가 이전부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지역이죠? 네네, 좀 올라와 있는데 살짝 지금 조정받고 지금 있습니다. 살짝? 네네네. 그런데 뭐 조정받는 게 역세권 쪽으로는 조정을 안 받고 있고요. 아, 외곽 진짜요? 쪽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딱 보고 있는 지역이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폭이 좀 강하게 작용되는 게 좀 빠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역세권 안쪽으로 지금 현재 입주 시장이 아니고 내년에 입주 시장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도시 인프라 구성이 좀 끝난 다음에 그리고 GTX 비노선이 확정낼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윤곽으로 거의 또 왔을 때 탁 들어가게 되면 시세 차익도 좀 보고 내가 투자한 원금 손실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언제 더 빠지지 꼭 그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요. 그 언저리에서 주거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들어가자고 해주셨기 때문에 타이밍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 분위기 탐색 잘 하시다가 아주 좋은 타이밍 또 잡으셔가지고요. 네, 좋은 또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도 저희가 영등포하고 왕십리 돌아보면서 또 많이 도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좀 멘트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으면 이겁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꼭 결혼을 해야만이 가정이 꾸려지고 가족 구성이 4인, 5인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되고 있고 꼭 결혼이라는 단계를 안 거치더라도 살아보고 살아가는 구조로 바뀌는 이런 구조를 꼭 생각하셔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 뛴다 떨어진다 여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이 서울의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주거지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다. 단 2017, 18년도 급격히 오른 만큼 또 오르는 시장이 또 있겠느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는 완만하게 오르는 시장으로 서울 시장을 봤을 때는 시장 변모를 좀 지켜보는 시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 구성의 변화도 봐야 되는 거고 뭐 꼭 부동산만이 답은 아니라 뭐 말씀해 주시는 게 토지도 좀 넓게 보자고 투자처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저희 도움 말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 오늘도 부동산 편 꾸며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많이 쌀쌀할 것 같습니다. 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자산 관리 편으로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